안녕하세요. 낮에는 외래 진료를 보고 밤이면 응급콜을 받아 수많은 환자들과 부딪혀 왔습니다. 제가 살려낸 환자 수도 많지만 끝내 살리지 못한 얼굴들도 많습니다. 특히 밥만 드시고 가만히 쉬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제까지 손주와 웃고 떠들던 할아버지, 그 다음 날 식사 후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이 붙어 있던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5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지켜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단 한 가지 행동만 달랐더라도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하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천 명의 생사를 지켜보며 직접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식후 습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70이 넘은 남자 어르신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가족들 말로는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가 목욕을 하시던 중이었고 몇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문을 열어보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잘 챙겨 드시고 큰 병력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바람에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졸중이 터졌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 병원 환자였던 박순자 할머니는 늘 식사 후에 편하게 눕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밥 먹고 누워야 소화가 잘 돼요. 하시며 웃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나서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던 중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셨습니다.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이 기도를 타고 폐로 넘어갔고 결국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흡인성 폐렴 다수가 식후 눕는 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폐렴은 노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단순히 식사 후 눕는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또 한 분, 정수철 어르신. 아주 건강하셨고 매일 점심을 드신 후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입구 언덕을 오르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실려왔을 땐 심장 기능의 3분의 1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회복은 가능했지만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정수철 어르신의 따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날만 그냥 아버지 좀 쉬시라고 말렸으면 늘 하시던 산책이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환자보다 가족이 더 오래 아파하시거든요.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그저 평소처럼 하시던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그게 생명을 위협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식사 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피를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온몸에 고르게 퍼지던 혈류가 갑자기 위장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결과고 수치로 입증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행동만큼은 부디 절대 하지 마십시오. 1. 식사 후 곧바로 눕는 습관.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잠깐 몸을 기대거나 눕는 행위를
편안한 휴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쉽게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역류로 끝나지 않고 음식물과 위산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폐에 이물질이 침투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폐렴이 초반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엔 그냥 목이 칼칼하네, 기침이 자꾸 나오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어느새 열이 오르고 숨이 차오르며 병원을 찾았을 땐 염증이 폐 전체로 번져버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화돼 있어 항생제 반응도 더딘 경우가 많고 폐렴에 걸리면 입원 치료 없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꼭 최소 30분 이상은 상체를 세운 상태로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제가 그동안 수많은 회진을 돌면서 신경과와 심장내과 교수님들께 반복해서 들은 조언 중 하나가 혈류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은 소화를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몸속 혈류는 일시적으로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은 다시 체표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부와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열을 식히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심장과 뇌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급격한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하면 뇌졸중과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 중 만난 순천의 이기현 어르신께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늘 일정한 루틴을 지켜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을 드시고 바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셨다가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긴급히 이송돼 목숨은 건졌지만 산소 공급이 늦어져 뇌 일부에 손상이 남았고 지금도 오른팔에 마비가 남아 계십니다. 식후 최소 4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 몸이 소화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야 목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3. 격렬한 운동. 식사 직후 바로 걷거나 뛰는 것이 소화에 좋다고 알려진 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기관과 심혈관계 모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의 타이밍과 강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혈액을 집중적으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격렬한 운동으로 혈액을 요구하면 혈류 분배에 혼선이 생깁니다. 심장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하게 수축하며 일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혈압이 급변하거나 산소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심장 근육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건강센터에서도 2021년 발간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식후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은 심장 돌연사의 위험률을 무려 3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수철 어르신 사례에서도 그러한 위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셨던 그분은 식사 직후 바로 언덕길을 오르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심장마비 진단을 받은 후 회복까지 무려 석 달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며 건강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효과를 확인한 식사 후 건강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 안의 흐름이 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피곤한 날도 덜 지치며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이나 장비보다
결국 일상 속 반복된 선택에 의해 천천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래의 5가지 습관을 나만의 식후 의식처럼 정해두시고 조용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1.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몸을 파묻거나 등받이에 깊게 기대어 눕듯 앉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식후 이는 굉장히 분주한 상태에 놓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섞어 소화효소를 작동시키며 곧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느라 위장 전체가 활발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면 이와 횡격막 사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할 수 있고, 이는 흔히 말하는 속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산에서 평생 된장 공장을 운영해 온 김옥순 할머니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원인을 모르는 만성 속쓰림과 구역감을 겪어 오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 밥 먹고 허리 펴기를 실천한 뒤 석 달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이후 정기 내시경에서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위장을 되찾으셨습니다. 식후 30분은 위장 근무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노동 중인 위장을 짓누르지 않도록 정수리를 천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세우고 턱은 살짝 당기고 목 뒤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엔 어깨나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2.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식후 10에서 15분이 지나면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고 위장이 연동 운동을 활발히 시작하면서 소화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때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 특히 보리차나 연한 대추차 같은 부드러운 성질의 음료를 천천히 한 컵 마시는 것은 위장을 감싸며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위점막을 놀라게 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지근함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목공일을 해오던 박철수 어르신은 속쓰림과 더부룩함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새벽마다 약국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분께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식후 15분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5번 이상 나눠 마실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로 2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보리차가 약보다 낫다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을 삼킬 때는 마시는 속도보다 느끼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물 한 방울이 입을 적시고 혀끝을 지나 목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감각을 따라가며 마시세요. 이 과정은 타액 분비를 자극해 아밀라아제를 활성화시키고 소화기관 전체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3. 가족과 가벼운 대화 나누기. 많은 분들이 음식이 입을 지나 위로 향하는 물리적 경로만을 생각하지만 소화에는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장 운동이 지연되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부부는 매 식사 뒤 15분간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식후 대화 시간을 수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 꽃이 예뻤다. 손자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더라. 햇살이 따뜻해서 마음이 좋았다. 같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그 시간 동안 실제로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고르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6개월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했고 심박 조율 장애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게 터지는 웃음은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촉진해 장 운동을 도우며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기분과 배변까지 개선시켜 줍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라면 거울 앞에 앉아 오늘의 식사에 감사하거나
자신의 표정에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반찬 괜찮네. 이제 바람이 시원해서 밥이 더 맛있네. 같은 혼잣말도 두뇌의 긍정의 진동을 일으켜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4. 식후 30분 뒤 짧은 산책. 식사 후 혈당은 약 30에서 45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때 천천히 걷기만 해도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인슐린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걷기의 효과를 몸소 입증한 인천의 정영수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약 대신 매일의 산책을 선택하셨습니다. 식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뒤 아파트 단지 반 바퀴를 매일같이 걸으셨고 6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6.9%로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5kg 줄었고 복부둘레는 2치가 줄어 일상복 사이즈도 바뀌셨다고 웃으셨습니다. 걸을 때는 하나, 둘이라는 리듬을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전신 혈류가 고르게 분산돼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속도보다는 오늘도 걸었다는 꾸준함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건강 자산이 됩니다. 5. 적절한 식사량 조절.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할 옛말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활동량은 예전보다 적은 반면 섭취 열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과식은 위장과 간, 심장 모두에 부담이 되는 습관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밥은 손바닥 한 뼘, 단백질과 반찬도 손바닥 한 뼘 이내로 담으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충족됩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넣은 뒤 최소 20회 이상 꼭꼭 씹고 넘기는 습관은 위장을 대신해 입안에서 먼저 소화를 시작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활성화되어 과식을 막고 위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부산의 최동철 할아버지는 평생 무쇠 체력을 자랑하며 과식을 일삼으셨지만 결국 신부전을 겪고 나서야 절제의 중요함을 절감하셨습니다. 지금은 배가 80% 찼을 때 수저 내려놓기를 실천하며 오히려 체력이 더 나아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가장 오래 뛰는 주자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까지 살리는 가장 유연한 방법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식후 관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은 위장이 한창 일할 때 몸 밖에서 뜨거운 온도와 싸우고 실내에선 에어컨 바람과 또 한 번 맞부딪히는 계절입니다. 밥 한 숟갈 삼키기도 전에 땀이 맺히고 식후 30분이 되기도 전에 몸이 탈진할 수 있죠. 식사 후 15분이 지나면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 150ml를 천천히 마셔 위를 달래고 땀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에어컨 바람은 직접 맞지 말고 벽을 타고 돌아오게 해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위장 주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돌리기, 팔 벌리기, 종아리 펌핑을 각 30초씩 실시해 체표 혈관을 서서히 수축시키고 어지럼증을 예방하세요. 식후 30분 뒤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길을 10분 정도 느긋하게 걸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나 토마토 한 조각으로 칼륨 마그네슘을 보충하되 당분이 많은 과일 주스는 삼가면 여름철 부정맥과 급격한 혈당 변동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 밥상은 따뜻하지만 문만 열면 영하의 칼바람이 몸 안혈관을 가차없이 조이고 풉니다. 특히 식후엔 혈액이 위장으로 쏠려 있어 말초 혈관 반응이 둔해진 터라 찬 공기가 치고 들어오면 혈압, 혈당, 맥박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식탁을 떠난 뒤 어깨, 허리, 무릎을 30초씩 돌려주는 2분 예열 스트레칭으로 혈액을 말초로 천천히 돌려 혈압 급등을 완충하십시오. 내유와 조끼로 복부를 목도리로 경동맥을 감싸면 찬 공기가 소화 중인 위장과 뇌혈관을 자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후 15분 뒤
생강을 띄운 따뜻한 물 200ml를 마시면 말초 혈류가 부드럽게 확장돼 손끝 냉증과 혈액점도 상승을 완화합니다. 실내 온도를 24도, 습도를 40% 안팎으로 맞춰 과열 난방과 건조, 공기로 인한 혈관 부하와 변비를 예방하세요. 목욕은 식후 60분 이후 38에서 40도 미온수에서 10분 이내로 제한해 어지럼증과 실신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설, 눈 치우기 같은 격한 활동은 식후 90분이 지난 뒤 시작하고 15분마다 허리를 펴고 깊게 호흡해 허혈성 두통과 낙상을 방지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업으로 바쁘고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끼니도 혼자 챙겨 드셔야 하고 식사 후에 작은 변화나 이상 징후도 제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경우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누가 단 한 번만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혹은 식후 10분쯤이라도 통화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 30분 동안 전화기를 손 닿는 가까운 자리에 두시고 되도록 누구라도 좋으니 목소리를 나눠보시라고요. 딸이나 아들, 이웃 주민, 친구나 동창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체온과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때론 생명을 지켜주는 연결선이 되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지만 식사 후엔 늘 딸에게 짧은 전화를 겁니다. 밥은 맛있었어. 동네에 벌써 코스모스가 피더라.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5분, 10분이 할머니께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식사 후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마침 통화 중이던 딸이 할머니의 이상한 말투를 듣고 바로 119에 신고해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내 생명을 붙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행동을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손쉬운 응급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라도 남겨보세요. 소통은 방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실천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을 꺼내 식후 30분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밥 먹고 30분은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메모를 해 두셔도 좋습니다. 하루 3번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 다져지고 그 습관이 쌓이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 후 곧바로 눕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마십시오. 격한 운동은 30분 후에 하십시오.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고 30분 뒤엔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병원 복도에서, 응급실 침대 옆에서 50년 넘게 환자들과 부대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습관처럼 식사 후 곧장 욕실로 향하고 또 누군가는 잠깐 눈을 붙이겠다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남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께 댓글이나 문자로 전해주세요. 당신의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내면이 정리되고 심장이 숨을 고르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을 지켜봐 주세요. 함께 한다는 마음이 그 어떤 약보다 든든하고 강한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감사합니다.